음식으로 섭취하면 되지 않을까? 굳이 영양제를 몸에 빠져나가는 영양제에도 질이 있다. 좋은 영양제를 선택한다는 것이 분별력이 없어지는. 그럼 어떤 영양제가 좋은 영양제인지.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여에스더 박사님의 나는 왜 영양제를 처방하는 의사가 되었나 입니다. 여에스더 박사님은 이미 꽤 인지도가 있는 분이어서 다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의사가 되고 나서 검사상이나 수치상에 어떤 질병이 있는 건 아닌데 늘 컨디션이 좋지 않고 기력이 없는 환자분들에게 영양제를 처방을 하니까 그분들이 기력이 좋아지고 컨디션이 좋아지는 걸 보면서 우리 몸에 영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셨다고 해요. 그래서 더 많은 분들에게 영양제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영양제를 선택할 때의 주의사항, 어떤 영양제를 먹어야 하는지, 내 몸에 맞는 영양제, 이런 부분들을 더 많이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 책을 쓰셨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부분은 왜 영양제를 먹어야 하는지, 그리고 영양제를 선택할 때의 주의사항,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 책을 토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영양 과잉 시대다 라는 말이 있죠. 너무나 많은 음식들이 우리 주변에 있고 이런 넘쳐나는 충분한 양의 음식들이 있는데 음식으로 섭취하면 되지 않을까? 굳이 영양제를 먹어야 할까? 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이 얘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넘쳐나는 음식들이 열량은 높지만, 즉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섭취는 늘어나고 있지만 그것을 우리 몸에 제대로 쓰이게 해주는 비타민, 미네랄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양 불균형 시대라고 할 수 있죠. 바쁜 현대인들이 음식을 골고루 제대로 잘 섭취할 수 없기 때문에 인스턴트 푸드로 끼니를 때우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리고 예전의 사과와 지금의 사과는 다르다. 1950년대에 사과 하나에 들어있는 철분을 지금 똑같이 섭취를 하려면 현재는 26개를 섭취해야 한다고 합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하나의 이유로는 화학 비료의 남용을 들 수 있습니다. 농작물의 수확량을 늘리기 위해서 땅에 화학 비료를 많이 주게 되면 그만큼 농작물의 영양소가 손실이 될 수 있고, 또 한 땅에서 계속적으로 농작물을 생산을 하다 보니까 땅이 쉬어줄 틈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땅 속에 미네랄이 고갈이 되고 그 땅에서 자란 농작물들은 영양소가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운반 과정에서 일어나는 영양소 손실도 클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농작물이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양제를 섭취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로는 약물 사용의 증가를 들 수 있습니다.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은 대사질환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죠. 현대인들은 약물을 장기간 복용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특정한 약물에는 우리 몸에 들어오는 영양소의 합성을 방해하고 영양소를 손실시키는 그런 성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물을 장기간 복용하시는 분들은 꼭 영양제를 섭취해서 우리 몸에 빠져나가는 영양소 손실을 보충해 주어야 합니다. 하버드 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는 2008년도에 이러한 발표를 했는데요. 많이 먹어야 할 음식과 현대인들이 적게 먹어야 할 음식을 피라미드로 그림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종합 비타민제와 비타민 D를 추가로 섭취하는 것이 좋다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인데요. 영양제에도 질이 있다. 당연한 말이지만 영양제에도 질이 있습니다. 천차만별이에요. 위생적이고 과학적인 시설을 갖추고 임상시험을 거쳐 내놓는 제품이 있는가 하면 간의 공장에서 풀뿌리 몇 가지의 비아그라나 스테로이드를 섞어 약효를 낸 엉터리 제품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날 이런 영양제에 관련된 부정적인 연구 결과도 이처럼 함량 미달인 제품들을 제대로 걸러주지 못한 탓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영양제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얘기인데요. 실제로 영양제가 시중에 너무나 많이 나와 있어서 일반인들이 좋은 영양제를 선택한다는 것이 분별력이 없어지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영양제와 건강식품의 품질 평가에서 가장 권위 있는 전문가 중 한 사람, 캐나다의 생화학자인 라일 맥 윌리엄 박사님입니다. 2003년도에 미국과 캐나다에서 시판되고 있는 1,500가지의 영양제를 18개의 평가 기준을 통해서 분석을 하고 순위를 책자로 발표를 한 책이 있다고 합니다. 그 책이 바로 뉴트리셔널 서플리먼트라는 책자인데요.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그 책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컨슈머랩이라는 미국의 소비자 단체가 있는데, 이 컨슈머랩은 해마다 종목별 영양제를 순위를 비교해서 발표한다고 합니다. 어떤 영양제가 좋은지는 이런 전문기관이나 전문 서적에서 알려주는 평가표를 보고 선택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그럼 어떤 영양제가 좋은 영양제인지 평가 지침 위주로 몇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얼마나 천연에 가까운 형태인가, 식품 속에 실제로 존재하는 영양소에 가까운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순도가 어느 정도인가, 불필요한 성분들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제조 과정에서 얼마나 순수한 성분이 들어가 있는지를 체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는 파이토케미컬이 들어가 있는가. 파이토케미컬이라는 것은 오렌지나 당근의 베타카로틴, 포도나 블루베리의 라즈베라트롤, 안토시아닌, 토마토나 수박의 라이코펜, 그리고 카레의 커큐민,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파이토케미컬의 종류입니다. 파이토케미컬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항산화 작용을 할 수 있어서 우리 몸에 가장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양제입니다. 다음은 사람에게 효과가 있다는 증거가 있는가, 임상시험을 거친 제품인지를 평가하는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전문가 그룹에서 처방하는 영양제인가. 아까 말씀드린 라일 맥 윌리엄 박사님처럼 영양제를 평가하는 전문가, 그리고 컨슈머랩처럼 영양제를 평가하는 전문기관, 이러한 곳에서 좋은 결과를 가지고 있는 영양제를 선택해서 드시는 게 좋다라는 것입니다. 영양제나 건강식품은 매출 규모가 크고 광고도 많이 하죠. 그래서 일반인에게 익숙한 브랜드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익숙한 브랜드라고 해서 다 좋은 제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영양제를 왜 먹어야 하는지, 어떠한 영양제를 고르는 것이 좋은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 책을 토대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값싼 건강보험은 영양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건강을 챙기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